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이번 주에 나타날 반대 매매 패턴,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미국의 추가 부양책, 그 효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 주 증시 패턴과 그리고 미국의 악재 해소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출발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증시가 하락한 것 때문에 전일 미증시 하락에서 이제 겁을 많이 드셨을 건데, 선물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금 안도감에 의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거죠. 3%대에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선물 시장 상한가에 걸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에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공화당과 논의를 해서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언제? 15일에. 그리고 상원 통과 전에 상원의 과반을 잡고 있는 공화당과 먼저 상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뭐 트럼프가 공화당이고 공화당 그 자체고 공화당도 트럼프 편이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미증시 폭락을 막고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트럼프의 재선에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에 대한 변동성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 증시 영향도 있겠지만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은 그 다음날 분위기 따라서 강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외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서 해결되지 않을 악재를 남겨놓는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국내 증시는 자 파랭이 스모프 상태로 유지를 하겠죠. 예고해드렸던 반대 매매 패턴인데요. 이 A 구간에서 나왔던 신용 매수에 대한 반대 매매는 이 구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B 구간에서 1900포인트 위협하던 그 시점에서 여기서 들어왔던 신용 매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반대 매매로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영상 보셨죠? 어차피 증권사 쪽에서는 신용 매수에 대한 반대 매매를 막아주거나 연기시켜주는 조항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그냥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를 그냥 권고 조치로만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매매 반대 매매에 관한 것은 신용미수 반대 매매에 관한 것은 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개파락 출발, 양봉, 그리고 장마감 때 단기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때문에 윗골이 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개파락 출발, 반등, 그리고 나서 장마감 전에 또 단기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서 윗골이 출현되게 되고, 가끔씩 갭상승 출발하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이런 날은 굉장히 피해줘야 하는 날입니다. 언제처럼? 월요일처럼 장 막판에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밀어버리는 것이냐?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만 빼고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증권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반대 매매 나올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일 몇 천억씩, 많게는 1조 원 넘게씩 신용미수로 땡겨서 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반대 매매로 나올 것이다. 반대 매매로 나오게 되면은 장 초반에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 막판에 종가 수준에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몇 주가 나왔죠? 300만 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체결 시간 15시 30분, 외국계 증권사 노무라에서 얼마? 290만 주가량.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추가로 얼마? 27만 주가량을 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모든 외국계 증권사 합쳐서 400만 주가 나왔어요. 이거 오늘 장 초반에 단타 치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장 막판에 빠져나간 것이죠. 왜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얼마예요? 4%에서 시작해서 고가 1.5%까지 갔다가 변동성이 5%가량 나왔었어요. 5%가량 나왔다가 5% 지점에서 다 수익 실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최소 2% 이상의 단기 수익을 챙겨갔다라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개파락 출발 반등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뭐 말씀드렸던 거 미국 재무부의 추가 부양책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빠르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항공사와 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응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도 가능성이 있는, 종이 쪼가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를 정부 자금으로 해서 매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금융투자기관이,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회사채를 사가지고 투자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예상되면은 어떻게 한다? 금융투자기관들은 그 회사채들을 시장가로 해서 다 팔아버리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빨리 팔아듣긴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죠. 어느 한 군데가 그렇게 팔기 시작하면은 동달아서 다 따라서 팔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나왔었다? 2008년 리먼 파산 전에 나와서 이제 폭탄 돌리기가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폭탄이 터졌다. 그 폭탄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해소가 됐다라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에서 회사차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터지게 되면은 2008년처럼 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겁니다. 현재 미국계 회사는 IPO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받지만 대부분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신규 사업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업이 좀 부실하다 싶으면은 신용등급을 최저로 해가지고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진짜 투자 자금 모아서 사업을 대박을 치면은, 아이템이 대박이 나게 되면은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만약 그런 회사에서 그냥 역시나 싶은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감수하고서 증권사들이, 금융투자기관들이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에너지 업계예요. 에너지 업계라고 하면은 쉽습니다. 석유 업계죠. 석유 원유 사업 이쪽 하는 업계에서 67%,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최저 수준의 등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보시게 되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부분의 미국 석유 기업들은 석유 가격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 기준이 40달러라는 거, 40달러 수준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을 깨고서 현재 얼마? 30달러다. 그러면은 신용 등급이 제일 낮은 BBB 등급, 트리플 B 등급의 회사들은 이미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자가 전망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채를 샀던 기관 투자들은 팔기 시작하겠죠? 그 부분이 폭탄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석유 생산국들이 지금 감산합의 불발시키고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미국의 약점이 뭐 많겠지만 이번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석유 기업이죠. 석유 기업에서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줄줄이 도미노로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석유 기업들은 적자에 의해서 자기만 무너지고 마느냐? 한두 군데만 부도나고 마느냐? 아니죠. 그 회사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나서 그 회사들이 발행했던 회사채들마저도 종이 쪼가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빚 갚을 사람이 없는 어음은 당연히 부도어음이죠. 부도어음 들고 있으면 뭐 하나요? 종이 쪼가리로 쓰는 거죠. 종이 쪼가리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증권사들은 뭐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달러가 나오나요? 아니죠. 다 그거 손실로 입게 된다. 즉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쇼크가 발생되게 된다.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금융투자기관들이 폭탄으로 내놓을 물량들을 누가? 미국 재무부 쪽에서 매입하겠다
된다라는 것이고 그 매입을 위해서 현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행정부 쪽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금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원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발이 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폭탄 터트리면은 트럼프 재선 날아간다란 말이죠. 석유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공화당을 베이스로 한 재벌들 타격이 꽤나 크고요. 공화당의 타격이 이렇게 입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낮춰지게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유가 전쟁에서 나온 똥들, 터진 폭탄 그거 다 똥바지 하다가 4년이고 8년이고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안 터뜨리면은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인데 이걸 터뜨려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유가 폭락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2014년에 터졌던 그 문제가 최근까지도 터졌었는데 이렇게 장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경기 침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시키게 됐다. 상원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내가 손실을 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서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은 남은 정치 인생 내 돈 어떻게 이제 쪽쪽 빨릴지 모르니까 무조건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현재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지금 미국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세 어느 정도 진전세를 보일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말이 조금 떠듬거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양책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하방의 가능성을 축소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락했었던 이 악재의 원인, 숨겨져 있었던 이 원인, 흑막에 가려졌었던 이 원인이 해소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유가가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서서히 자리 잡고 반등할 것이다. 예시로 본 게 된다라고 하면은 2011년 같은 경우에요. 이게 미국 자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을 잘 넘기게 되면은 이러한 패턴을 거쳐서 이게 현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일지는 모르겠어요. A, B 이 부분일지 어느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회복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상원에서 불발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짜 회사채가 다 터지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글로벌 회사채 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이때처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전략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회사채 폭탄이 터지는 상황을 맞게 되면은 2011년도 반등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폭탄을 제거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처럼 2008년처럼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충격이 오게 된다. 한국 증시는 피해갈 수가 없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 가던 나스닥 따라서 어느 정도 갔었느냐 아시잖아요.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1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깼었죠. 마이너스 50%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뭐 많게는 1000포인트 이건 너무 심했나요? 12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버텨주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뭐 금융당국에서
시장 조성자까지도 다 공매도 금지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버텨줄 거예요. 뭐 1300에서 1500까지도 버텨줄 수 있는데 요런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재수 없는 소리 하면은 진짜로 뭐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소 가능성은 뭐 상원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암흑기를 맞이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거 유가전쟁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죠. 근데 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이번 추가 부양책을 통해 회사채 문제를 얼마나 끌어안아 줄 수 있느냐. 진짜로 완전 튼튼한 방벽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폭탄 제거반이 돼주느냐, 아니면은 임시 방편으로 시간벌이만 하다가 결국에 터지게 하느냐, 그 차이가 될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국 시간으로 17일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미 재무부 문우신과 공화당이 먼저 미팅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는 거고, 공화당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상원 통과를 노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바로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17일 공화당 통과, 공화당 오케이. 그리고 뭐 18일이나 19일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원 통과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2011년도 같은 반등 패턴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업데이트 되는 내용 제가 또 한번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 부분 다 설명해 드렸죠? 반대 매매에 의한 개파락 출발 그리고 반등, 혹여라도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은 오후장이나 아니면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약세로 밀게 되는 패턴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회사차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이 좋은 쪽으로 통과되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잡히게 되면은 사우디든 러시아든 유가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 미국한테 안 통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결론은 코로나로 인한 부양책은 사실상 수박 겉핥기였고 진짜는 석유 전쟁에서 발발된 이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가는 거고요. 석유 전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김에 산유국 쪽에서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석유 전쟁을 건 거일 수도 있는데 타이밍은 기가 막혔습니다. 유효타예요, 유효타. 왜? 하필 또 트럼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올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의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뇌관을 터뜨려서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석유 전쟁이 나왔었으니까. 유가 전쟁 참 재밌네요. 어느 국가는 땅만 파도 검은 물이 나와서 돈을 버는 국가이고, 어느 나라는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유가가 60달러에서 배럴당 60달러에서 30달러까지 반토막이 남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10% 하락도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나라예요 이게? 하여튼 이번에 뭐 코로나 마스크 사태나 마스크 사재기 사태나 석유 문제나 유가 하락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이나 다 유통업자 문제입니다. 각설하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2008년에 그 하락장과 2011년에 그 하락장, 그리고 이번에 비교 대상이 됐던 이유는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코로나에 완전히 가려진 이러한 사실들 참고해 주시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과 반등 체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 이 내용을 알고 봤을 때는 시야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